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병원을 가는 일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검사비 자체는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죠. 단순 감기도 병원에 가면 8,000원 내외로 내지만 외과 수준의 질병은 높은 병원비를 지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책정이 됩니다. 이는 이제 국가에서 돈에 국한되지 않도록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부담하면 보험급여가 제공되는가 하면 의료 서비스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받을 수가 있죠.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될 경우에 국민건강제도의 목적인 국민 상호간 위험 부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끔 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범위나 계약 내용, 질병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져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화된 의료복지가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그 강대국인 미국도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최첨단일지라도 이 병원비가 되게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단순히 감기만 걸려도 $100 이상, 이렇게 병원비가 높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의료보험 때문입니다. 총기 사건, 마약 문제와 함께 사회를 좀먹는 문제 중에 하나이면서, 미국의 경우 정부 의료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보통 사보험에 많이 기대게 돼요. 사보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내는 만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수많은 민간 보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정책이 달라서 병원에서도 보험사에 따라서 비용을 다르게 내버린다고 해요. 이래서 만든 게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진 않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보험의 경우에는 HMO와 PPO가 있는데, HMO라는 게 뭐냐? 개인 주치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보험사에 지정되어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이제 주치의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HMO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정형외과에 갈 경우에는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1차적으로 주치의한테 한번 가서 다리가 아프니까 소견서를 한번 써주세요 라고 말해서 진단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치의 플러스 전문의의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HMO 보험이 비교적 싼 편이라서 가입이 많다고 합니다. PPO의 경우에는 주치의사가 없는 대신에 그냥 필요한 대로 전문의사를 무조건 만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가면 돼서 번거롭진 않겠지만 굉장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본인의 수입에 맞게끔 보통 보험을 선택을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4-5배가 보험이 비싸다고 해요. 또 보험료에 따라서 의사 처방이 천차만별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더 성의 있게 본다는 거죠. 또한 다른 분야의 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보험을 또 추가로 들여야겠죠. 되게 직장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내는 방식인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자기가 번 돈으로 다 내야 돼서 미국인들 사이에는 건강보험이 있다는 거는 되게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출산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근데 의료보험을 안 들었다면 더더욱 많은 비용을 내야겠죠. 특히나 이제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미국의 경우에 의료 지출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2010년에 오바마 케어라는 법이 제정이 되는데, 2014년부터 사보험 혹은 오바마 케어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문다고 하죠. 오바마 케어는 우리나라처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걸 받아주는 병원이 별로 없다고 해요. 미국에 이렇게 의료비가 비싸진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의료보험이 사보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술 비용을 보험사에서 70%, 개인이 30% 정도 부담을 합니다. 병원비가 $1,000라고 치면은 보험사가 700, 개인이 300이죠.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병원비를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험사 판단에 따라서 지불을 합니다.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600에서 $500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는 여전히 $300만 지불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병원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의 경우에 자신이 소송을 받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진단 과정에서 틀린 게 없는지 꼼꼼하게 검사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검사 과정에서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약값도 사기업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약값을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제약회사 마음대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죠. 과정에서 의료비도 상승하게 돼요. 그 외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보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 때문에 미국 의료보험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또 파산한 사람의 75%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본인의 수입과 보험사의 입장, 제도에 따라서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이런 의료보험 시스템 때문에 단순한 사고임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들었다고 해도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안타까운 사례를 예시로 들면, 버니 샌더스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로 살면서 받아본 가장 터무니없는 의료 비용이 얼만가라고 물어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의 신생아 간호에 $10,000, 약 1,00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딸은 태어난 지 30분 만에 죽었고 보험은 지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를 보험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의 선진 기업도 많고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거죠. 유학 갔을 땐 싸게 나오던데.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의료보험을 통해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병원비를 지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옆나라 일본처럼 모든 국민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이 충분한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점의 차이겠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흔히 진짜 자본주의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지만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아한 경제였습니다.